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 한 끼 먹었더니 혈당이 올라서 깜짝 놀란 적, 혹은 운동이나 약물 말고 먹는 것으로 뭔가 바꿔보고 싶었던 적이요. 사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상태라면 무조건 많이 먹는 걸 막는 것보다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밥상을 어떻게 꾸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이걸 피하라가 아니라 밥상 그 자체를 바꾸는 방법 바로 식사 조합, 식품 선택, 식사 순서까지 포함한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바빠도 냉장고만 열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밥상을 매일 반복한다면 인슐린 저항성 개선과 혈당 안정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의 전 단계이자 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다양한 대사 질환과 연결되는 몸속 신호의 붕괴 현상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췌장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혈당을 세포 안으로 보내 저장하거나 사용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에 대해 세포가 무감각해지는 상태, 즉 말을 안 듣는 상태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문제가 밥상에서 시작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나 내리거나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제탄수화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섬유질이 거의 없는 식사, 과도한 과일, 주스, 음료 등은 인슐린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분비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세포는 계속되는 자극에 둔감해지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으로 흰쌀밥과 제육볶음, 단무지, 음료수를 먹는 전형적인 식단을 생각해 보세요. 흰쌀밥과 설탕 소스가 들어간 제육볶음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이는 강력한 인슐린 분비를 유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단을 매일 반복하게 되면 세포는 인슐린에 점점 덜 반응하게 되고 결국 더 많은 인슐린을 필요로 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사는 소화가 빨라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반대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곡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 속도가 느려지고 인슐린 분비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식사 조합은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합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은 단순히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식사의 구성, 순서, 섭취 속도, 영양소 배분 등 밥상에서 시작되는 작은 습관의 누적 결과입니다. 그래서 약보다도 먼저 밥상을 바꿔야 하고 오늘부터 식단을 하나씩 점검하고 바꾸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막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은 단 하나,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것, 그리고 한번 올라간 혈당이 천천히 빠져나가도록 도와주는 식사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밥상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빨리 올리지 말고 천천히 흡수되게 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밥상이 완성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의 종류입니다. 흰쌀밥, 흰빵, 국수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소화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반면 현미, 귀리, 통곡물빵, 퀴노아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섬유질이 많고 소화 속도가 느려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과 지방의 활용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좋을 뿐만 아니라 식후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막고 소화를 천천히 만들어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여기에 좋은 지방, 예를 들어 올리브유, 견과류, 아보카도, 들기름 등을 곁들이면 음식이 위를 천천히 통과하게 되어 혈당이 서서히 오릅니다. 세 번째는 채소 섭취 순서입니다. 식사할 때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식사 순서가 혈당 급등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는 식이섬유가 먼저 장을 코팅하고 이후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지연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밥상의 구성 원칙은 어떤 특별한 레시피보다도 기본적인 영양소 비율과 순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원칙 하나만 잘 실천해도 매 끼니마다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한 밥상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특별한 재료가 있어야 하거나 어렵고 복잡하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흔한 재료로도 충분히 인슐린 저항성에 좋은 밥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침, 점심, 저녁별로 실천 가능한 초간단 밥상 예시를 소개할게요. 아침, 통곡물빵 한 장에 무가당 그릭 요거트 한 컵, 여기에 아몬드, 호두 한 줌, 방울토마토나 잎채소 샐러드,
귀리죽과 삶은 계란 1개에서 2개, 올리브유 몇 방울. 아침은 밤새 공복 상태였기 때문에 혈당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당류가 많은 시리얼이나 과일 주스 대신 복합탄수화물과 단백질, 좋은 지방 조합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심. 현미밥 반 공기와 닭가슴살 구이, 두부조림, 채소 나물 또는 쌈채소, 견과류나 들기름 소스 약간. 잡곡밥과 연어 또는 꽁치 통조림,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김치 소량. 점심은 하루 중 가장 활동량이 많은 시간이므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식사가 필요합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든든히 챙기되 흰쌀밥 대신 현미, 귀리 등 잡곡으로 대체해 주세요. 저녁. 현미밥 소량과 계란찜, 구운 가지, 애호박, 브로콜리 등 저당 채소 위주. 채소볶음 또는 비건 카레와 잡곡밥 반 공기. 저녁은 활동량이 줄고 혈당이 쉽게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저탄수 고섬유질, 단백질 위주로 가볍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채소의 양을 늘리고 탄수화물 양을 줄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특별한 재료나 비싼 건강식이 없어도 손쉽게 꾸릴 수 있는 당 조절 밥상은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식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조합을 조금만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꾸준함이 결국 인슐린 저항성 개선의 지름길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 관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무심코 반복하는 문제 밥상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매일 먹는 식사의 구조가 오히려 혈당을 급등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며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이런 식단입니다. 흰쌀밥, 튀긴 고기, 짠 반찬, 달달한 음료 또는 흰빵, 과일 주스, 베이컨이나 햄 조합. 겉보기에 배부르고 익숙한 식사지만 실제로는 고탄수화물, 고지방, 고나트륨 조합으로 구성돼 있어 혈당과 인슐린 모두를 급격히 자극합니다. 특히 이런 식사는 채소나 섬유질, 건강한 지방, 단백질의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식사 속도와 순서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식사를 급하게 하거나 밥부터 퍼먹는 습관은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방식입니다. 반면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천천히 씹은 후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소량 먹는 습관은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과자, 아이스크림, 설탕이 든 음료 등을 습관처럼 먹는 경우 아무리 식사를 잘 구성해도 전체적인 혈당 조절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식사 구성뿐 아니라 식사 습관 자체도 바꿔야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먹느냐도 인슐린 저항성 개선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식사법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루 3끼를 어떻게 단순하고 꾸준하게 구성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실천 가능한 한 끼 식사를 건강하게 구성하는 간단한 팁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채소로 접시 절반 채우기. 식사의 절반 이상을 채소로 구성하는 것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실천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특히 잎채소, 브로콜리, 오이, 토마토, 파프리카, 가지, 버섯 같은 비전분 채소들은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채소는 꼭 무침이나 나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생으로 먹거나 간단히 데쳐서 소금 없이 들기름 한 방울 또는 발사믹 식초만 뿌려 먹어도 훌륭한 한 접시가 됩니다. 중요한 건 식사 전에 먼저 채소를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로 소량만. 탄수화물 섭취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탄수화물과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가능하면 흰쌀, 흰빵, 면류 대신에 현미, 잡곡, 귀리, 통곡물빵 등으로 대체해보세요. 그리고 양은 밥 공기 절반 이하 또는 빵 한 조각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곁들이면 포만감이 유지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꼭 넣기. 단백질은 식사에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닭가슴살, 계란, 두부, 생선, 콩류, 그릭 요거트 등 다양한 단백질 식품 중 편한 것을 선택하세요. 여기에 건강한 지방을 더하면 혈당 상승 속도가 더욱 완화됩니다.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들기름은 좋은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현미밥, 두부구이, 쌈채소, 아보카도 슬라이스 또는 통밀 토스트, 삶은 달걀, 토마토, 올리브유 뿌린 루꼴라는 혈당 안정과 인슐린 저항성 완화에 모두 도움이 되는 조합입니다. 이 3가지 원칙은 복잡하지 않지만 매 끼니 적용할수록 몸의 대사 균형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식사를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지만 하루 한 끼라도 이렇게 구성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식단을 바꿔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고 의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밥상을 제대로 바꾸기만 해도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은 놀라운 변화를 보입니다. 의사와 영양사들이 가장 먼저 권하는 치료가 약이 아니라 식사 조정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대할 수 있는 변화는 식후 혈당의 안정화입니다. 기존의 정제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를 하던 분이 식이섬유 단백질 건강한 지방 중심의 식단으로 바꾸면 식후 혈당의 상승폭이 줄어들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서도 천천히 떨어지는 곡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식후 졸음, 급격한 피로, 두통, 불안감 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없으면 하루 전체 에너지 흐름이 훨씬 안정적이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체지방 감소입니다. 특히 복부지방은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식단을 개선하면 체중 자체보다도 내장지방이 먼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세포의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자연스럽게 혈당 조절 능력도 향상시킵니다. 세 번째는 공복 혈당의 개선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자고 일어나도 공복 혈당이 100에서 110mg/dL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식단 조절을 통해 간의 당생성이 억제되면서 공복 혈당도 서서히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특히 3에서 4주만 실천해도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밥상 변화는 약물 의존도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나 초기 단계에서는 식단만으로도 혈당 수치를 정상 범위로 되돌릴 수 있으며 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도 식단 조절을 통해 복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의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심리적 자신감과 동기부여입니다. 식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수치가 바뀌고 몸이 가벼워지며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 작은 성공이 결국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까지 확장되며 건강 루틴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처럼 밥상 하나 바꾸는 것으로 시작되는 변화는 단순히 혈당 수치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로 이어집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오늘 저녁 한 끼만이라도 바꿔보세요. 오늘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한 식사의 모든 것을 밥상 위에서 살펴봤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극단적인 다이어트 없이도 매일 먹는 식사 조합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정제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고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더하는 것. 이 단순한 변화가 인슐린 저항성은 물론 체중, 피로감, 심지어 기분까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밥상은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기에 바꾸기만 하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단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88인생.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